자, 은행들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을 해왔으면 고금리가 된다고 거기 대응을 못할 정도 같으면 은행 문 닫아야 되고 은행원들이 수억 건씩 이 연봉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리콘밸리발 신종 은행 위기가 부실이 없어도 고금리에 대응 못해서 파산을 하고 제일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에 한마디로 무식할 만큼 투자를 했던 실리콘밸리 뱅크가 금리 인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해서 미국 정부까지 뛰어들어서 불을 끄고 있는데 지금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이건 인위적으로 뭘 누구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연준도 여기서 지금 금리를 낮춰버리거나 멈추면요. 무섭게 인플레가 계속되면서 대미국의 90%의 삶을 파괴할 거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린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시장도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침체할 거다. 그래서 3분기에 미국 경제가 9월 3분기에 7월 달부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75%다라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보고하고 있고 실업률도 내년에 5%까지 올라갈 거다. 그래서 미국의 거대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중단할 것이다. 이런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문제지만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을 중단할 때는 이미 대공황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된다. 금리 올리는 걸 중단하는 게 좋다고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1달러라도 더 싼 곳을 찾아 불황의 미국도 저가의 노 브랜드 상품, 그러니까 이 큰 유통 매장의 자체 브랜드 그런 상품을 갖다가 찾고 있다라고 해요. 평일 낮에도 이 저가 PB 상품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를 사기 위해서 손님들이 북적거리고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지금 인플레가 그야말로 없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데 한국의 오늘 언론들 보면 참으로 씁쓸한 그런 모양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대출의 혼피 마비, 소액 생계비 대출의 씁쓸한 흥행, 연 15.9%의 금리에도 불구하고 2만 5천 건이 지금 이틀 반 만에 접수가 되었어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대출 상담 사전 전화 예약을 인터넷 전화 예약을 받았는데 25,144건이 접수됐어요.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하고 콜센터가 한때 마비가 되었고 자, 예약을 해놓고 대출 상담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27일부터요. 그래서 어제 지금 이 상담 100만 원 빌리겠다. 처음에는 100만 원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원칙으로 50만 원을 빌려주고 6개월간 잘 갚으면 50만 원 더 빌려준다. 자, 병원비나 이런 게 있을 때는 50만 원 초과해 빌려줄 수도 있다라는데 그래서 이 서울에 소재지가 있는 사람이 서울에 전화 예약 접수를 못하고 폭주하는 바람에 대전까지 예약한 일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당장 수십만 원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가 충격적이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의 여파 속에서 제도권 금융에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저신용자가 이렇게 늘어났다. 자, 제가요. 이 경제 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위 20 그리고 하위 40, 하위 60 이런 식으로 밑에가 다 붕괴되어질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집단적인 선택, 극단적 선택 또 인천대교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다 관계가 있는 거죠. 15.9%를 가지고 성실히 상환하면 9.4까지 낮춰주겠다. 없는 사람한테 이런 이자를 받으면서 고리대금업을 하느냐라는 비판까지도 나왔어요. 근데 이 시드마니는 정부가 은행들 팔 비틀어서 1,000억 만들어내서 은행들이 워낙 소득이 최근에 짭짤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뜯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시작하니까 이렇게 돈 빌리러 많이 왔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갚고 안 갚고는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둘째 문제고, 돈이 나올 때가 있다니까 무조건 줄을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민들이 이야기하던 이 서민들 상대 그야말로 이금융권도 아닌 대부업체들이 법정 금리가 20%로 낮아지고, 최근에 그들도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서 대부분 철수해 버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업체들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서 돈을 하도 많이 떼어가지고, 채권 추심의 전문가인 자들도 받을 방법이 없어서 사업에서 손을 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이 선택하는 것은 불법 사금융인데, 휴대폰 깡 등이 이제 50만 원 안팎으로 신용 등급이 낮아서 금융기관에 갈 수 없고 대부업체도 문을 닫아서 못하는 사람들이 휴대전화나 유심을 넘기고 돈을 빌리는 이제 내구제 대출에 몰리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 생계비 대출을 하니까 이렇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2천억이 소진될 건데, 올해 재원은 은행 기부금과 자산관리공사에서 낸 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올려야 된다.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이들로 하여금 지금 불법 사금융으로 가게 하고 있다. 그게 대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러면 불법 사금융에 가서 20%도 넘는 금리로 돈을 빌렸을 때 이 사람들 중에 갚을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대부업체도 외면한 사람이 갈 길은 불법 사채나, 안 그러면 이런 생계비 대출에 줄을 선 거라는 거죠. 대출 상담 한 달 일정이 지금 꽉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추가해서 받겠다는데, 이번에 여기 줄을 쓴 사람들 대부분이요, 불법 사채를 갖다가 이용했다가 빚도 촉을 받고 떠돌이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계약을 못한 사람들이 그냥 찾아와서 막 비난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자,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가지고 있고요. 이 돈마저 없으면이라고 거기에 왔던 채권 추심 업체에 쫓기던 40대 등이 생계비 용도로 빌려가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의 요양병원비가 부담인 상황에서 사채를 땡겼다가 1200만 원 달하는 휴대폰 기기값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사채를 하고, 그래 쫓기는 사람이 이 돈 빌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요, 솔직히 말하면 정부는 이 사람들에게 복지 취업 연계 지원 대책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게는 1억 같은 50만 원 대출이다. 찜질방 생활 끝내고 고시원 갈 거다. 매일 빚 갚는 최악의 상황에 벗어나고 싶다. 미술학원 밀린 공과금 가스비 내려고 한다. 이런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에 숨통을 터준다. 그래서 10만 명 이용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100만 원 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내가 정부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대공황을 상정해가지고 그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또 일을 시키는 부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고민해야지.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거 한다고 이 사람들의 삶이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냥 그들의 고통이요, 오히려 더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돈 빌린 다중채무자가 2030 세대에서 3년 만에 그들 중에 126만에서 141만이래요. 전체 다중채무자가 450만, 국민의 10% 정도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30대 이하가 142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다중채무자 상당 추수가 가상화폐 주식 때문에 생겼다. 자, 전체 다중채무자의 채무잔액도 583조 9천억이고 청년 다중채무자의 빚이 157조 4천억이라는 거예요.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억 3,050만 원이고, 그래서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특히 저축은행 등의 고리 등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요, 전부 다 솔직히 말하면 딱 깨놓고 이야기할 때
빚을 못 갚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한 600조가 터질 것이다. 다중채무자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런 100만 원짜리 생계비 대출 가지고 이 흥행쇼를 자랑할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봐봐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뿐